상위 1%를 향한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유현입니다.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수능 시험을 보면 참 시간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겠죠. 매수든 매도든 한 번 선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선택과 시간이기에 딱 찍어서 선방할 수 있는 그 종목과 전략, 오늘도 저희 투자병법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장 먼저 짚어보면은요.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과 또 홍콩 시위 격화로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우리 시장 하방 압력을 받는 분위기였는데요. 양시장 모두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는 가운데 코스피는 0.87%, 코스닥은 0.5%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특별한 방향성 없이 그간 올랐었던 IT와 제약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매물을 출회하는 가운데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는 양상이었습니다. 이럴 때 튀어오르는 정치 테마주들 오늘 좋았고요. 또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한화케미칼과 같은 종목들 양호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우리 시장 조정받는 모습이었고 또 내일도 옵션 만기를 앞두고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상위 1%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는지 궁금하시죠? 이에 대한 나침반이 되어주실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님 자리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그냥 조정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하락이 시작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굉장히 좀 아쉬운 그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 이제 수요일부터 코스닥에서는 음봉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제 한 번에 뭐 반등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좀 시장이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사실 뭐 시장이 지속적으로 좀 연속 거래일로 누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긴 했는데, 과거에 이제 올라갔었던 패턴, 그다음에 이제 바닥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그 자리를 만들어가는 추세를 깨거나 혹은 뭐 이제 그런 뭐 기준선이 뭐 강하게 이탈이 된다던가 그런 모습들이 이제 전혀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많은 상승률들, 그다음 제약주가 이제 끌면서 좀 약간 좀 그 과열된 양상의 그런 코스닥이라던가 혹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9월 달 넘어가고 10월 달 뭐 11월 초반부까지 뭐 뒤를 돌아보지 않고 좀 열심히 좀 땡겨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는 뭐 이유 있는 좀 조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사실 뭐 중국발 뭐 악재성 요소들에 의해서 뭐 미증시는 계속해서 분위기가 좋은데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좀 호재를 따라가기보다는 안 좋은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 좀 그 다른 국가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게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되기도 하겠죠. 근데 이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좀 소화해내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만기일이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그 좀 지나가고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좀 좋은 시장과 그다음에 좀 개선되는 수급들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 차트 흐름들을 보면서 양시장의 흐름들을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2019년도 여름 8월 달 이후부터 꾸준한 상승세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올라가는 그림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빠르게 올라가는 그 급격한 상승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11월 달 넘어가면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굉장히 좀 빠른 그런 상승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조정 구간들이 몇 거래일 나오긴 했지만은 위에서부터 이제 뭐 갭상승하고 밀리고 그다음에 지켰다가 살짝 올렸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 뭐 이번 파동에 올라간 부분들의 뭐 절반 정도는 뭐 이상은 좀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저점 때도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국면이고요. 아직까지는 뭐 시장이 또 더 빠질 우려가 있다 혹은 뭐 이제 급락할 우려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른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시장보다는 지금은 뭐 이제 이런 뭐 조정장 안에서도 항상 뭐 급등 시장이 좀 잘 올라가는 시장에도 그랬었고, 그다음에 시장이 좀 최근과 같이 좀 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도 지금은 뭐 가치주라던가 혹은 이제 좀 멀리 보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뭐 이제 단기적으로 뭐 일주일 혹은 뭐 일주일 반 혹은 뭐 조금 더 이제 단기적인 그런 기간들을 통해서 그 강하게 수급이 붙는 뭐 재료주들, 그다음에 테마주들 이쪽의 순환들이 굉장히 좀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의 제약주들이 또 힘을 많이 썼다고 한다면은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아시아나항공 관련된 그런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정치 테마주들이 또 이제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죠. 그럼 이쪽으로 이제 분위기가 쏠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단기적인 먹거리를 충분히 또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지금 급등하는 종목들을 따라가기보다는 그의 순환과 그의 그 흐름들을 잘 파악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뭐 내일 시장이 좀 밀린다 하더라도 혹은 내일 만기일 때문에 시장이 조금 좀 루즈하게 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재료주와 그다음에 테마 종목들은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11월 뭐 중순 이후에 혹은 뭐 12월 1월 달까지는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뭐 시장이 원웨이로 쭉쭉쭉쭉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시장이 이제 좀 더 안정적인 좀 더 건강한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면은 최근과 같은 이런 조정들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당장 흐름들보다는요 조금 멀리 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당장의 빠른 수익들을 원하신다고 하면은 약간 좀 재료가 있는 그다음에 테마의 순환 이런 부분들을 잘 살피면서 종목들 개별 종목에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금 시장의 흐름과 무관하게 잘 날아갈 수 있는 그다음에 급등이 잘 나오는 그런 테마와 그다음에 그쪽 테마의 후속 종목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투자병법 잘 보시면서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들과 그다음에 종목들까지 잘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유 있는 조정이었고 또 전반적으로 내일 오션 만기를 지나면서 수급이 개선될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우리 시장 향후에 상승하기 위한 어떤 조정의 구간을 건너는 그런 기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테마주에 집중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는데요. 자, 전문가님.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어떤 주식 명언 들려주실 건가요? 저는 주식 명언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 사자성어를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많이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그 숙녀 단행이라는 그 사자성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익숙치 않은 그런 사자성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거든 그에 대한 이제 충분한 생각을 한 끝에 과감하게 이제 실행을 해라라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항상 좀 사자성어들을 좀 보면서 이게 주식 투자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자성어는 아니겠지만은 제가 항상 우리 투자자분들의 또 이제 한번 생각을 더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투자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자성어를 좀 많이 좀 가지고 오고 주식 투자에도 이제 비교를 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숙녀 단행이라는 사자성어를 보신다고 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산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좀 미리 준비하고 선취하는 관점에서 진행을 해야겠죠. 근데 제가 그동안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히트가 좀 세게 강하게 나왔던 종목들은 그 당시에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따라가거나 뭐 추격을 해서 가져가는 종목들이 없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준비하고 남들이 이제 좀 잘 모르고 있는 테마 혹은 뭐 일정들을 미리 보고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지 않을 때 미리 좀 과감하게 들어가는 그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투자병법을 통해서 배운 대로 그렇게 이제 매매를 하신다던가 혹은 나의 분석을 또 정확하게 진행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지금 당장 움직임이 그 양봉으로 치고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과감하게 뭐 차트 흐름들을 보면서 뭐 음봉 매수를 진행을 한다던가 이런 또 조금 더 이제 스마트한 전략들을 좀 세우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참고하셔서 오늘 제 방송을 잘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은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불과 이제 이번 주 흐름들만 한다 하더라도 지난주 뭐 그 지지난주만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시장이 뭐 계속해서 영원한 상승 랠리가 나올 것 같은 그런 흐름이었는데 단기간 안에 또 이제 종목들도 많이 흔들고 그런 그 변동성 장세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장세에서는 이런 뭐 과감한 결단력이라던가 혹은 이제 종목들 움직임에 대한 칼 같은 대응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뭐 선택이 아닌 거의 뭐 필수 요소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내가 종목들을 매매할 때 그 다음에 그 종목이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안 나갔을 때 뭐 이제 빠르게 좀 매도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뭐 칼 같은 대응이다라는 거를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과감하게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들보다 좀 앞서서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은 좋지만 주식시장에서 항상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혹은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불필요한 고집을, 그러니까 나의 그 의견과 나의 분석과 나의 생각이 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고집을 너무 오래 가져가는 것도 주식 계좌를 이제 운용을 하는 데는 좀 독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도 항상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 숙녀 단행이라는 그 사자성어를 보면서 지금은 이제 칼 같은 대응과 그 다음에 우리가 기회가 온다고 하면 과감하게 매수하는 그런 이제 좀 더 적극적인 매매 전략을 같이 생각을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감한 결단력과 칼 같은 대응을 뜻하는 숙녀 단행 말씀하셨습니다. 숙녀 단행의 태도를 취하되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좋은 종목을 미리 선취하는 그런 전략 갖고 가자 이야기를 하셨고요. 또 불필요한 아집은 부리지 말자라는 의견까지 들려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주식 명언 알려드렸고요. 저희는 이제 편입주 AS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프로스테믹스입니다. 프로스테믹스는 지난 7일에 3개월 고점을 찍고 현재 하락 중에 있는데요. 전문가님, 네. 프로스테믹스 다시 상승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기대 종목으로 좀 자신 있게 골라드렸던 종목인데 사실 좀 흐름이 좋지 않게 나오고 있어서 제가 AS를 좀 해드리려고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약주의 분위기가 좀 살아나는 과정에서 시장이 좀 밀리고 조금 그 아래쪽으로 같이 제약주들이 많이 좀 떠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프로스테믹스도 아쉽게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은 이 종목은 사실 고점에서 이렇게 눌리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바닥에서 이제 차트를 하나하나씩 좀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야금야금 이제 추세를 상방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안에서 위쪽으로 이제 추가적인 돌파가 안 나오다 보니까 거래량이 적은 이런 조정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오크레마라던가 뭐 비피도를 설명드렸었던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추가적인 이슈를 좀 가지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탈모 치료제 혹은 이제 줄기세포 이쪽의 이슈도 이제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한번 움직임이 나올 때 이제 끼가 있다고 이제 표현을 하죠. 한 번에 이제 장대 양봉들을 좀 잘 세우고 과거에 이제 상한가 이력이라던가 혹은 10% 이상의 상승률을 빠르게 보여줬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연속적인 음봉이 좀 나오긴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이 종목을 포기하기는 좀 이른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이제 흐름들을 본다고 하면은 아래쪽에서부터 이제 빠졌다가 위쪽으로 돌파, 그다음에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지지점, 그다음에 여기서도 61선 근방에서 이제 지지점을 좀 잡고 야금야금 이제 고점을 하나씩 위쪽으로 좀 올리고 돌파를 좀 시도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61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좀 지지력을 좀 기대를 해보시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이 아래쪽으로 이제 거래량을 밑쪽으로 막 더하면서 이탈이 된다던가 혹은 이제 장중에 이탈 이후 종가가 돌아오지 못한다던가 이런 그림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매도를 하시되 만약에 좀 안 좋은 자리에서 매도가 된다고 하면은 제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 더 좋은 종목으로 제가 또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050원 선은 기준선으로 잡으시고요. 지금 이 지점에서 충분히 지지력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기대하시면서 다시 한번 좀 추가적인 흐름들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조금 우려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 포기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4,050원 선, 이 지지선을 잘 지키시는지 확인하시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편입주였고요. 이제 두 번째 편입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글벳입니다. 이글벳은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한 수혜주로 거론되면서 지난 9월에 고점을 찍었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하락하고 횡보하는 구간에 놓여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글벳. 네. 이글벳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글벳은 제가 우리 투자병법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9월 달에 돼지열병이 오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매수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굉장히 좀 기분 좋게 점상한가를 2번 가면서 이 투자병법의 레전드를 찍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과거의 흐름이고 이후에 이제 돼지열병이 터진 이후에 고점을 찍고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좀 조용해진 상황이죠. 근데 이렇게 조용하게 이제 바닥에서 다시 좀 기어가고 있었던 이글벳이 오늘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위쪽으로 확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지 돼지열병 종목들을 사야 되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까봐 제가 오늘 이글벳이라는 종목을 과거의 이제 종목이지만 AS 이제 겸 그다음에 이 종목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글벳이 오늘 장중에 2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뉴스 보고 그다음에 이제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뉴스 보시면서 막 종목들 찾기에 굉장히 좀 바쁘실 것 같은데. 오늘 중국에서 흑사병 환자가 2명이 발생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이제 오후장부터 해가지고 관련된 종목들 투자자들의 이제 기대감이 막 붙는 종목들이 막 빠르게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흑사병이라는 게 지금은 이제 예전만큼의 캐파는 아니겠지만은 과거에 이제 어마어마했었던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학생 때 사회 시간 때 역사 시간 때 이제 좀 많이 듣고 배웠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과거 이제 14세기에
유럽 인구의 거의 뭐 절반 이상을 좀 줄게 만들었던 굉장히 좀 무서웠던 병이죠. 근데 이제 이런 그 과거의 질병이 지금 중국에서 환자가 좀 나왔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과거에 이제 지금 몽골에서도 이제 환자가 좀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좀 전해집니다. 근데 이제 이 그 흑사병이라는 게 그 쥐벼룩을 통해서 패스트균에 의해서 감염이 된다 이런 내용들은 이미 좀 나와 있고 그러면 이제 이 흑사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페니실린 뭐 이쪽으로 이제 치료제로 가지고 이용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관련된 종목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또 지금 테마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사실은 오늘 새로운 이슈가 이렇게 그 흑사병이라는 게 나왔고 시장의 관심도가 갑자기 확 이렇게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그 종목들과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에 올라가 버린 종목들이 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뭐 이제 페니실린 관련된 종목들로 해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 적으세요. 삼성제약이라는 종목이랑 그다음에 이제 신풍제약, 그다음에 보령제약, 그다음에 인트론 바이오, 그다음에 종근당 바이오, 그다음에 오늘 급등이 나왔던 우정 바이오 이런 종목들까지 이제 같이 그 테마가 또 급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내일 당장 뭐 시초가 공략을 하기에는 약간은 좀 무리들이 있겠지만은 이 그 흑사병 관련된 논란과 그다음에 뭐 중국의 환자의 이슈들이 조금 더 커진다고 하면은 제약 섹터 안에서도 또 이제 새로운 또 테마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못 들으셨던 분들은 오늘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좀 같이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설명을 좀 들으러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이글벳이라는 종목은 이게 그 쥐벼룩을 통해서 그 감염이 된다고 하다 보니까 뭐 그 벼룩 그다음에 진드기 뭐 이제 그 제거 관련된 그 뭐 약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돼서 오늘 장중에 20%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고 시간의 흐름들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뭐 7.98%의 추가적인 상승률이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제 막 방송을 하면서 이글벳 가지고 막 이제 자랑도 많이 하고 막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글벳을 좀 고점에서 그 막 매수를 하시고 물려 있으신 분들도 많이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굉장히 좀 야속하게 보일 수도 있으시겠지만 이번에 이글벳이 다른 테마를 가지고 또 새로운 또 그 흐름을 오늘 급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뭐 돼지열병을 통해서 누구는 수익을 냈는데 나는 이제 잘못 매매를 해서 좀 물려 있는 상황이다 한다고 하면은 좀 탈출의 기회로 같이 좀 잘 잡고 대응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제약주들, 페니실린 관련된 그 새로운 제약주들은 항상 또 관심 종목에 또 딱딱딱딱 정리를 해두시고 자세한 부분들과 질문이 있으신다고 하면은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란 재료가 소진되면서 하락하고 횡보하던 이글벳, 오늘 흑사병이란 새로운 재료가 출현하면서 거래량을 터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페니실린과 관련한 삼성제약이나 신풍제약과 같은 이런 종목들과 함께 묶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글벳이었고요. 이제 세 번째 관심 편입주 AS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픈베이스입니다. 오픈베이스는 더디지만 현재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고요. 6월 52주 신고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픈베이스 목표가 어디까지 보시나요? 사실 오픈베이스를 왜 AS 안 해주지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 오픈베이스를 저희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좋은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목표가에 뭐 빠르게 도달을 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뭐 시장이 누르고 그다음에 좀 다른 종목들이 많이 급락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선방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픈베이스는 이제 뭐 AI 인공지능 쪽의 이슈를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정치 테마주로서의 성격도 좀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종목이 최근에 좋은 그림과 그다음에 수급의 개선폭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에 연속적으로 붙고 있는 이런 이제 뭐 기간의 수급이라던가 혹은 이제 과거의 흐름들까지만 본다고 한다면은 이 매물대 즉 3,300원 선을 지속적으로 좀 넘지 못하면서 위쪽으로 이제 좀 입질 흐름 정도만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흐름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이 위쪽이 좀 돌파가 나왔고 지금은 단기 5일이평선을 타면서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전고점대 돌파를 목표로 좀 부지런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목표가까지는 조금 더 흐름들을 좀 봐야겠지만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과 그다음에 뭐 그 다방면의 모멘텀, 그다음에 얼마 전에 나왔던 SK 최태원 회장의 AI 인공지능 관련된 발표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이슈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의 주봉상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은 과거에 한 번의 급등, 그다음에 다시 한번 자리 잡으면서 재차 지난번 전고점의 돌파를 위한 이런 시도들이 좀 나오고 있고, 만약에 이제 3,500원 선까지 돌파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탄력과 스피드가 좀 더 빠르게 좀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월봉상의 차트 또한 바닥에서 한번 찌르고 그다음에 거래량 빼면서 한번 쉬었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 늘리면서 위쪽으로 붙이고 그다음에 한번 쉬었다가 지금에는 다시 위쪽으로 양봉을 좀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월봉이 마감이 되려면 아직까지도 뭐 보름 이상의 일들이 좀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월봉 추세가 위쪽으로만 돌려놓고 이 위쪽에서 그 마감만 한다 하더라도 조금 더 좋은 중기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뭐 악재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은 이상에는 지금은 뭐 강력한 홀딩 흐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뭐 3,600원 선 요 정도까지는 뭐 1차적인 목표를 무난하게 좀 보고 천천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베이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3,600원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특히 3,500원 돌파 시에는 상승 탄력과 그다음에 스피드가 빠르게 붙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셨으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SDN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DN은 11월 들어서 많이 상승했던 종목이죠. 지난 11월 11일에 또 고점을 찍고 현재는 약간 눌림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SDN 네. 다시 상승할까요? 네, SDN은 사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SDN을 제 AS 종목으로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은 SDN이 이제 왜 올라갔는지, 그다음에 어떠한 테마,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같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이제 뭐 SDN이 뭐 태양광 관련된 뭐 사업 이슈, 뭐 친환경 그 테마 이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제가 이제 그 우리 시청자분들께 10월 달에 추천을 드렸을 때는 그다음에 최근에 뭐 상한가를 찍으면서 굉장히 좀 강력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을 때는 지금 가장 시장에서 수급들이 많이 쏠리고 있는 그 이제 좀 정치 테마성 그쪽에 이제 정책 이슈를 같이 붙이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식으로 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뭐 상한가가 나왔을 때도 한번 이제 좀 짚어드리면서 익절가 뭐 2,200원만 잘 지킨다고 하면은 추세를 한번 더 보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상한가 이후에 추가적인 그 고점 돌파가 한번 또 나왔습니다. SDN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을 보신다고 하면은 단기간 안에 이 종목이 이제 그동안에 소외가 되었던 구간들, 조용했던 구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SDN이 바닥에서 한번 자리를 잡고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씩 좀 그 자리를 만들어 가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하고 상한가 혹은 뭐 이제 60, 70% 이상의 상승률이 나오는 데는 불과 한 10거래일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식의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SDN은 오늘 이제 고점에서 음봉으로 꼬리 달고 밀리기도 했고요. 내일 그 시간의 그 흐름 자체가 좀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서 이제는 좀 더 깨져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대신 우리가 아래에서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최대 수익률 70%까지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위치에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SDN을 보면서 그렇다고 하면 이 SDN 다음에 어떤 종목들이 이제 후속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요거랑 같은 테마인데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 이제 고민을 해야겠죠. 제가 말씀드렸던 위치는 여기입니다. 바닥에서 이제 막 시작되는 이 위치에서 매수 타점을 드렸고 이 종목이 단기간 안에 70%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어요. 오늘 이 SDN과 같은 테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SDN의 후속이 될 수 있는 제가 가지고 온 기대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그 종목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으니까 기대 많이 하셔도 좋고요. 조금 뒤에 바로 진행되는 강의 시간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비드 전문가와 함께 SDN으로 70% 이상 수익 나신 분들 대단히 축하드리고요. 지금 SDN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 고점에 대한 우려가 있다. 지금 매수하시는 것은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편입주 AS 시간이었고요. 오늘 방송이 끝나면 오후 9시 30분부터 온라인 방송이 이어집니다.
전문가님, 네. 아까 SDN 후속주 알려주시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또 소개해 주실까요? 맞습니다. 같은 재료인데 네. 그다음에 이제 과거 SDN이 처음 만들어놨었던 제가 추천을 드렸던 이제 막 바닥에서 올라온 위치의 종목이 하나 포착이 됐습니다. 자세한 설명들은 제가 강의 때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에 시장이 좀 많이 빠지고 해가지고 제가 좀 독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또 특별한 종목을 준비를 했으니까 저희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강의 들으시고 저의 그 온라인 무료 방송까지 오셔서 좋은 종목들 많이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독이 오른 다비드 전문가님께서 좋은 종목 선별하셨다고 하는데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오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강의일까요? 이미 뭐 앞에서 스포를 다 해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정치 테마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좀 잘 집중을 해서 잘 따라오시고 관심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얼마 전에 또 남선알미늄도 상한가를 찍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후속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수익으로 이끌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님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나와라 뚝딱. 네,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멘토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입니다. 날이 갑자기 막 추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막 감기가 걸리고 컨디션이 또 말도 아닌데 왜 이렇게 또 추워졌나 했더니 내일이 또 수능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주식 하시는 분들 이미 다 알고 계셔야겠지만은 내일은 그 개장 시간이 1시간 뒤로 미뤄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마감도 이제 4시 반에 장 마감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셔서 혼자 9시에 왜 개장을 안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된다는 거 한번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그 민감한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강의를 짧고 굵게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집중하셔서 잘 따라오시면은 될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시작을 할게요. 오늘 시장의 특징주 중에서 재룡전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재룡전기 우리 그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인기가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왜 재룡전기, 그다음에 뭐 재룡산업, 그다음에 이제 뭐 땡땡전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남북 경협주를 볼 때 대북 송전주로 되게 유명한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라던가 뭐 이제 트럼프랑 그다음에 김정은 이랑 같이 만난다고 한다면은 이런 종목들이 막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죠. 근데 오늘 개장하자마자 재룡전기랑 재룡산업이 9시에 땡 하자마자 상방 VI가 걸려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위쪽에서 갭상승 스타트를 보여줬죠. 근데 이제 오늘 뭐 이거를 보면서 뭐지 오늘 경협주가 뭐가 있나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오늘 이 종목은 남북 경협주로 움직인 게 아니고 이제 흔히 말하는 정책 수혜주 혹은 이제 정치 테마의 이슈를 좀 붙이면서 그 관련된 종목으로 시장의 관심을 확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 나오지 않았었던 그동안에 이제 모두 조용했었던 이런 거래량들을
한 방에 그냥 다 작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대량 거래량들이 오늘 출회를 좀 해버렸죠.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한 국회의원 쪽에서 이제 오늘 뉴스가 나온 부분들을 보면 뭐냐면은 차기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뭐 이제 언급들과 그런 뉴스 기사들이 이제 막 나왔어요. 뉴스에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온라인상의 뭐 기사 내용들에도 좀 많이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투자자들에 이어지면서 이 종목을 이제 하루 만에 이제 수급이 확 쏠려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재룡전기라는 종목이 경협에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도 이런 거래량이 안 나왔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대규모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쪽 테마주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수급이 이쪽으로 막 집중이 되고 쏠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의 특징주 하나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확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쪽 관련된 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정치 테마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 뭐 완벽한 상관관계라든가 혹은 이제 시장에서 딱 내려진 정의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그 기업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종목이 어떤 뭐 이제 특정인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투자자들이 기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 이제 사실 무근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이제 뭐 실질적으로 뭐 연결고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로 이제 테마가 딱 만들어지고 그런 기대감들이 매수세로 몰리면서 다른 일반적인 종목들보다는 변동성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그 정치 테마주들의 과거의 흐름들, 그다음에 역사의 흐름들을 본다고 하면은 과거에 뭐 이제 뭐 선거 시즌이 있기 전에 너무나도 많은 급등을 보여준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눈으로 확인을 하고 과거의 그 움직임들을 봤었던 투자자들은 그런 게 이제 쌓이면서 이제 테마는 항상 또 기대감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다음 이슈가 있고 다음 테마가 있을 때도 이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이제 형성이 되는 게 이제 뭐 정치 테마주라고 합니다. 물론 시장에 굉장히 좀 많은 테마주들이 있어요. 이번에 뭐 대지열병에서 뭐 이제 그쪽 테마주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제약 섹터에서도 뭐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미세먼지 관련된 뭐 이제 뭐 정책 수혜주로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떠한 테마주들 간에 실질적으로 실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수혜는 아니지만 기대감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종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다른 테마들보다도 확실히 좀 임팩트가 있는 쪽이 좀 이쪽 분야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종목들은 기업의 이제 가치 평가를 잘 따지질 않아요. 가치를 보기보다는 이제 좀 시장의 그 기대감과 혹은 뭐 이제 뭐 상관관계에 대한 뭐 그 연관관계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로 이제 그 테마가 좀 형성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시가총액이 사이즈가 조금 좀 작은 그런 종목들이 실질적으로는 변동성이 더 세게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점도 되게 강한 반면에 이제 뭐 매매를 잘못한다고 하면은 변동성이 다른 종목들보다 2배가 되기 때문에 뭐 이제 많이 뭐 이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혹은 이제 더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장단점을 가지고 있죠.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 테마를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정치 테마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기억이 있거나 혹은 뭐 이제 사실 방송에서도 막 이제 누구누구 막 얘기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니까 좀 예민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위험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거를 그렇게 좀 싫어하고 하냐면은 과거에 뭐 손실을 봤으니까, 매매를 잘 못했으니까, 혹은 너무 고점에서 무리한 매매를 하면서 남들이 다 팔고 나오는 자리에서 나 혼자 들어가고 그런 걸로 이제 손실을 봤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손실을 본 종목들, 그쪽 테마는 안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막 이렇게 좀 해버리는 그런 경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저는 뭐 제가 앞서서 그 AS를 해드렸던 SDN이라는 종목도 단기간 안에 70%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쪽 테마, 정책 수혜주는 이제 정치 테마주로도 이제 편입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은 피하되, 지금 기대감 있고 바닥권에서 이제 시작하는 그런 종목들을 잘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을 때도 단기간 안에 더 빠른 수익률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같이 가지고 있는 좋은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이거는 저의 옛날 모습입니다. 1년 전과 제가 얼마나 좀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2대1 방송에서 이 방송국에서 가지고 왔었던 그 자료 화면이에요. 그 당시에 제가 뭘 말씀을 드렸냐면은
2018년도 11월 달에 남선알미늄이라는 종목을 그 당시에 이제 주식설전이라는 방송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지금은 남선알미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은 저는 그 종목을 사라고는 못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바닥권까지 빠지고 빠질 만큼 빠지고 더 이상 내려갈 그 바닥이 없고 시장의 패대기까지 다 맞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이제 막 바닥 돌파라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종목들을 잘 매매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 당시에 저에게 있어서 남선알미늄은 굉장히 좋은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시간이 지나고 하면서 최근의 흐름까지 작년 11월 대비 지금까지 이제 과정들을 보고 상승률을 본다고 하면은 대략 30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근데 남선알미늄이 이게 엄청나게 올라가네, 계속 올라가네, 와 이거 장난 아니다, 막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와중에도 최근에 또 상한가를 한번 또 기록을 했죠. 남선알미늄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확 터치를 해버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쪽 관련된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 힘이 굉장히 빠르고 강력하게 실어져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들, 과거부터 이제 대장 역할을 했었던 종목이 얼마 전에 상한가를 찍으면서 다시 한번 신호탄을 쏘아 올렸어요. 그러면서 30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맞춰서 움직이는 종목들, 혹은 뭐 이제 같은 테마 동종 섹터에 있는 종목들, 이월드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최근에 10월 29일 날 이 종목도 상한가를 한번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선알미늄이 이제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던 그런 흐름들에 맞춰서 이 종목도 이제 장중에 뭐 25%의 상승률을 보여주는 굉장히 좀 강력한 흐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시장을 봤을 때 왜 이쪽 수혜주들이 힘을 받는지 이런 것도 이제 같이 파악을 해야겠죠. 지금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연속적으로 이거는 코스피 일봉 차트예요. 연속적으로 고점에서 야금야금 누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지난 수요일부터 야금야금 그 지수 자체가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과거부터 이제 상대적으로 시장의 먹거리가 좀 떨어질 때, 시장의 흐름이 좀 재미가 없을 때, 요런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좀 더 상대적으로 더 부각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었죠. 근데 요즘에 시장이 좀 눌리는 부분들도 있었지만은 최근에 제약 섹터도 그 지난주보다는 좀 조용한 모습들, 그다음에 IT 섹터의 종목들도 좀 뭐 반등을 하다 싶다가도 코스피가 밀리고 하다 보니까 같이 좀 조정이 떨어지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죠. 그럼 과거에 이제 좀 힘이 있었던 테마들이 혹은 뭐 이제 다른 개별적인 재료 종목들도 좀 아래쪽으로 밀리고 좀 죽어가는, 시장에서 막 흥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즘에 그 개인 수급들이 시장에 너무 많이 들어왔죠. 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계 쪽에서는 계속 매도가 나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때다 싶은 요런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급하게 또 수급을 형성을 하고 뭐 거기에 이제 뭐 과거랑 비슷한 뉴스와 과거와 별반 다를 거 없는 그런 시장의 기사를 보면서 열광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결국에 대장주가 상한가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맞춰서 이제 대장주가 움직이면 거기에 따라가는 종목들이 항상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테마들이 연속으로 나오고 순환 랠리들이 다른 섹터, 그러니까 다른 같은 테마의 뭐 다른 인물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이제 순환을 쭉쭉쭉쭉 타고 가는 흐름들이 작년 2018년도 11월 달 이후로 우리는 계속해서 좀 지켜봤었던 그런 내용이죠. 어차피 지금은 내년 그 4월 총선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그 기대감들은 지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지금 너무 급등이 나온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위험해요라는 소리가 안 나오게 지금 너무 올라간 종목들을 보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이제 막 바닥권에서 다음 순환매를 하나하나씩 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말이 점점 빨라지는데 제가 강의 시간은 점점 그 끝을 향해서 오고 있고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데 할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금 볼 수 있을 만한 관심 종목들을 좀 몇 개 골라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냥 빠르게 넘겨드릴 테니까 보고 하나씩 좀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TK케미칼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남선알미늄, 이월드 이쪽이 이제 대장 역할을 좀 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부국철광, TK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좀 후발주자로서 좀 많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과거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막 바닥 돌파가 나왔고 TK케미칼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 실질적으로 좀 좋게 나오는 그럼 테마주 중에서도 약간 좀 그런 묵직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나왔었던 종목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다른 종목들보다는 과열된 양상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은 아세아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 1월 달에 나왔던, 올해 1월 달에 나왔던 공시를 보신다고 하면은, 아, 이거 누구 관련주구나라는 것을, 공시에 그냥 게시를 좀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아세아텍이 과거에는 또 경협주로도 엮였는데, 지금은 이제 정치 테마주 혹은 뭐 이제 이쪽 관련된 이슈가 더 강력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죠. 얼마 전에 최근에 바닥 돌파를 해주면서 자리를 좀 공격적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혀 과열되지 않은 그런 자리고요. 최근에 일봉이 이렇게 바닥 돌파가 나가는 모습들 같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인베스트리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과열이 아직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도 이제 총선 출마에 대한 종로 지역 쪽에 그 이사를 하신 분과 이제 뭐 그 시장의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최근에 급등이 아직 많이 안 나왔고 지난번 매물대와 전고점 때는 돌파하고 안착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관심 있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좀 많이 빠르게 좀 돌리는데, 제가 이제 뒤에다가 뭐 설명드리는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뭐 영화 금속 이 종목까지도 차트의 위치 또 파악을 하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나하나씩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뭐 이제 그리고 방송에서는 이제 또 제가 얘기를 좀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정확하게 이제 어떤 종목이 어디에 있고 어떤 종목이 어떻게 그 포지셔닝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후속의 흐름들이 이거 다음에 이거 나올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시청자분들, 제가 그 종목들을 본다고 하면은, 그럼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남아토건이라는 종목을 보면은 과거에 이제 한 번도 그 흐름을 안 봤다가 이번에 관련된 종목들, 정치 테마주들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부각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던 급등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한번 쉬어가는 구간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하루 위쪽으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고 그다음에 단기간 안에 7거래일 정도가 나왔는데 저점에서 이 올라간 구간대까지 최대 73%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최근에 그 좀 새로운 종목으로서 너도 이 종목이야? 라는 식으로 처음 부각을 받고 단기간 안에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 버렸죠. 그 다음에 혀가 꼬이네요. HSD 엔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렸던 SDN이라는 종목도 그 당시에 남선알미늄만 보고 계셨고 그 다음에 이월드만, 이런 종목들만 보고 계실 때 저는 SDN이라는 종목, 부각이 되지 않은 종목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단기간 안에 이 종목도 75%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안내를 해드릴 종목은 SDN, 남선알미늄, 이월드 같은 테마인데 지금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진 종목입니다. 이제 막 바닥 돌파가 나와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2의 SDN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후속 종목을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 브리핑까지 쭉 따라오셔서 좋은 내용들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로 종목 브리핑 시간으로 넘어가서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잘 듣고 오셨나요? 앞서 오늘 강의에서는 우리 시장에 최대 관심을 받고 있는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즉 이어서 관심 편입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아까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관심 편입주도 정치 테마주인가요? 네, 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조울산업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그 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 뭐 카페트 이런 거를 이제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조울산업이 이 종목이 움직이고 급등을 하거나 보면 이제 변동성을 좀 많이 보여주는 이유는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새로운 좀 핵심 관심들이 그 정치 테마 쪽인 요소를 통해서 좀 움직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기대감을 좀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차트를 보시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홈센터 홀딩스라는 종목이 좀 잘 올라가죠. 홈센터 홀딩스라는 종목이 바닥권에서 이제 막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같은 섹터로 이제 그 도올 산업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리를 좀 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쪽에 이제 후속 랠리라든가 혹은 기술적인 위치, 그다음에 얼마 전에 뭐 자금 유치에 대한 호재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는 뭐 시가 이하 음봉에서 하는 거를 항상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의 손절가는 제가 1,200원 잡아드리고 상방으로는 약간 좀 더 멀리 1,600원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약간 좀 타이트하게 그다음에 기준선 딱딱딱딱 지키면서 이 종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관심 편입주는 두올 산업이었습니다. 차트도 잘 만들어지고 있고 또 정치 테마주로서 후속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음봉이 나왔을 때 시가 이하에서 들어가신다면 1,600원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손절가는 1,200원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관심 편입주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공개되는데요. 전문가님, 아까 네. SDN의 후속주라고 말씀하셨는데 힌트 또 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 제가 그 TV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모자랐던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하고 싶은 말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은 뭐 아까 다 드린 것 같아요. 뭐 최고의 힌트라고 한다면은 남선알미늄, 그다음에 SDN을 이을 수 있는 같은 테마의 다음 후속주입니다. 제가 차트를 아까 보여드렸죠. 이제 막 바닥권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분들, 저의 방송을 뭐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남선알미늄이라는 종목도 작년 11월 최저바닥에서 추천을 드렸었고 이번에 이제 투자병법으로 넘어오면서 SDN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이제 최대 높이까지 본다고 하면 75%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근데 같은 테마, 제가 남선알미늄을 보면서 SDN을 찾았을 때 그거랑 이제 비슷한 위치와 같은 테마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후속 종목을 보신다고 하면은 지금 너무 막 날아가 있는 급등 종목들 따라다니면서 나중에 피보는 그런 매매하지 마시고 바닥권에서 리스크는 안정적으로 잡혀 있는데 수익률은 위쪽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을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 테마적 정책 수혜 이슈에 같이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번에 또 정부가 48조 규모의 새로운 또 정책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1순위 수혜주로 또 같이 뜨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로든 갈 수 있는 종목이고 어떤 걸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이제 잘 날아가는 수익 나는 종목들을 미리 매수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그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도 이제 도끼를 품고 골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 꼭 들어오셔서 이번 주, 다음 주에 좋은 수익으로 이어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과연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투자병법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험생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 오늘 많이 떨리고 잠이 안 올 수가 있는데요. 잘 찍고 또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저희 투자병법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밤 보내시기 바라고요.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